1936년 일제강점기 부여의 한 사찰터를 발굴하던 일본 조사팀은 한 가지 놀라운 유물을 발견하게 되니 여러 갈래로 나 있는 이 철기의 모습은 흡사 과거 백제가 외에게 선물했다던 칠지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조각난 철기 여러 개를 모아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오늘날 자세한 설명이나 실제하는 유물이 전해지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이 유물이 발견된 곳은 부여 국남지 왼편의 군수리사지입니다.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출간한 군수리사지 보고서 속 당시 일본의 조사 기록에는 칠지상 철기, 즉 7가지 모양의 철기라는 내용만 전해지고 있는데 해당 유물이 발굴된 부여 일대는 과거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로 불교가 융성하여 사찰이 매우 많은 도시였습니다. 일본에 처음 불교가 전래한 것이 6세기경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서였고 바로 이 시기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던 나라가 당시의 부여, 사비시기 백제였죠. 하여 오늘은 불교 문화가 꽃피었던 부여를 둘러보며 백제의 사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백제의 25대 왕 무령왕이 백제의 중흥기를 이끈 후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으로 즉위한 그의 아들 성왕은 기존의 웅진에서 지금의 부여 일대인 사비로 수도를 옮기며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인 사비에서 백제를 수월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남북조 시대 통치 기조였던 왕즉불, 즉 왕이 곧 불교라는 이념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국전운영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죠. 백제의 불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384년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였지만 성왕은 이것만으론 부족했던지 인도에 직접 승려, 겸익을 보내 백제로 불경을 가져와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겸익은 직접 인도에 다녀온 한국사 최초의 승려로 우리가 학창시절 익히 들었던 왕후 천축국전의 저자인 신라의 승려 해초보다도 200년 앞선 시기라고 하네요. 당나라 역사서인 주서에서는 당시 사비의 도시 풍경에 대해 서술하기를 수많은 사찰과 탑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찰 중 중심에 있던 사찰이 바로 이 정림사지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은 연제의 흔적과 5층 석탑, 기존의 건물 터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랜 기간 사찰의 이름조차 전해지지 못했지만 1942년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 파편에서 발견된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라는 명문을 통해 태평 8년, 즉 고려 현종 19년에 정림사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백제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지도 모르나 적어도 고려시대엔 정림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현재 정림사지에 남아있는 유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나 1000년 넘는 세월을 굳건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 멸망 이후 당나라가 이 석탑에다 백제를 평정했다는 글귀를 음각하여 1000년 넘는 치욕을 안겼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덕에 정황상 백제에 있어 정림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을 참고하여 만든 대표적인 백제 석탑으로 전체적인 비례감과 살짝 들려있는 지붕처마 등 다른 석탑들에 비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또한 이 처마 아랫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멍을 발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꼭대기의 상륜부와 함께 장식을 위해 풍탁을 달아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5층 석탑 뒤로 현재 강당 자리에서 보호되고 있는 석조 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정림사를 중창하며 함께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불상의 자세한 제작 양식과 수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으나 워낙 마모가 심해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석탑이나 석불 외에도 정림사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각종 건물에 복원된 기단부로 이 기단부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조금은 특이하게 생긴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기와 여러 개를 겹쳐서 쌓아 올린 와적기단이라고 합니다. 와적기단은 부여의 여러 왕궁, 사찰과 관련된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백제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으로 정림사지 박물관에서 설명하길 백제 멸망 후 유민들을 흡수한 통일신라와 일본의 일부 사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사비 시기 백제의 기와에 대한 정성은 수막세라고도 불리는 와당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려나 조선의 도자기 장인들처럼 백제는 와당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와박사라는 관직을 주어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석의 기록으론 위덕왕 제위기인 588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사찰 아스카데라 건립을 돕기 위해 와박사를 파견해 주었다고 하죠.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스이코 덴노는 소가시 가문과 함께 일본에 불교를 들이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하니 그래서인지 당시 일본에 세워진 호류지, 도유라데라 등의 사찰에서 사비 시기 정림사지의 와당과 유사한 와당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림사지의 전체적인 건물 배치 양식은 1탑 1금당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문과 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상에 나란히 놓인 배치를 의미합니다. 정림사지뿐만 아니라 금강사지, 능산리사지 등 부여 일대의 사찰에서 전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양식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승려인 해총과 해자에게 교육받아 일본에 불교를 뿌리내렸다는 쇼토쿠 태자가 593년 세웠다고 전해지는 오사카의 시텐노지도 이러한 1탑 1금당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텐노지는 여러 번의 훼손을 거쳐 재건된 것인데 오늘날의 모습은 당시의 양식을 따르고 있을 뿐 콘크리트로 복원을 하였다고 하네요. 1탑 1금당 형식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사찰로는 정림사지 남쪽에 위치한 군수리사지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영상 초반에 언급한 칠지도 모양의 철기가 발견된 곳입니다. 제법 관광지로서 유적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정림사지와 달리 이곳은 갖춰진 것이 없어 지금은 그 터만을 구경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불상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 발굴된 유물 몇 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함께 발굴되었다던 몇 가지의 금속류와 옥 장식들은 흑백 사진이 담긴 유리건판 외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군수리 사진은 국남지 바로 왼편에 자리 잡고 있으니 국남지를 구경하는 김에 한번 쓱 둘러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부여에 있어 최고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5층 석탑이 있는 정림사지도, 칠지상 철기가 발견된 군수리사지도 아닌 왕들의 무덤이 있는 왕릉원 왼편의 능산리 사지였습니다. 이곳은 오랜 기간 토사 속에 묻혀 존재를 알 수 없다가 1992년 왕릉원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곳인데요. 깜짝 놀란 조사원들은 바로 능산리사지 발굴에 돌입하게 되니 이듬해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유물 백제금동 대학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백제금동 대학로는 부여의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유물에 맺힌 사연이 유물의 화려한 장식만큼이나 절절합니다. 그 사연의 내막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선 백제금동 대학로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고자 합니다.